여기 후진국 한국이 유럽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보여주겠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독일에 가자마자 한국인들이 독일에서 받는 충격적인 대우를 목격하고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하이엔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최고 명문대학교로 꼽히는 학교에서 호텔 경영학과에 재학 중에 있는데요. 저는 아직 외국에 한 번도 못 가보긴 했지만 그래도 학과가 학과이다 보니 중국인이 외국에서 어떤 극진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요. 굳이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전 세계인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인지하고 있을 테죠. 중국의 SNS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도 세계적인 존경을 받으며 외국에서 VIP 대우를 받는 일반적인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는 중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을 의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SNS에서야 약간의 과장이 섞였을 수도 있겠지만 설마 공영방송에서까지 중국인을 띄워주는 과장을 할 리는 없었고, 저는 역시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국가라는 생각에 제 조국과 학과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졸업 후에 수많은 외국인들을 상대하게 될 텐데 미리 외국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학교를 다니느라 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도통 시간이 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억지로라도 해외여행을 위한 시간을 내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대학교 강의 중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그날은 릴레이 특강이 진행되었고 전 세계에서 꽤 유명하다는 호텔 관련 종사자들과 교수들이 이곳으로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는데 상황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저희 학교의 중국인 교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최고의 호텔 경영 인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며 꿈을 펼치게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은 중국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거든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독일인들은 중국인들을 어찌나 좋아하고 존경하던지 독일인들은 제게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말 한마디라도 더 걸려고 애를 썼으며 심지어 몇몇은 중국을 존경한다며 제게 사인까지 요청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중국인은 전 세계에서 연예인과 다름없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받는 대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약소국 한국은 인지도조차 없어서 늘 투명인간 취급이나 받으며 무시당하기 일쑤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듣기에 매우 시끄럽고 거슬리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입만 열면 곧장 시비가 걸리고 묻지마 폭행을 당하며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어가 저주받은 언어라고 불리는 이유인 것이죠. 이런 후진국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길 바라며 자랑스러운 중국인임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듣기에 매우 경박해서 짜증을 유발하고 중국어는 듣기에 매우 편하고 아름다운 언어라고 정평이 나 있거든요. 분명 중국 언론에서도 이러한 중국어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사람들도 이러한 아름다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혈안이 들어있는 모습을 집중 취재했기에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중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한껏 달아올랐어요. 그러나 특강 때문에 파견을 왔다는 다른 저명한 교수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더군요. 특히나 독일 출신의 교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거의 빼앗듯 마이크를 채간 뒤 충격적인 강의를 시작했죠. 중국인이 독일에서 대우를 받는다고요? 당신 정말로 독일에서 유학을 한 게 맞는 건가요? 매년 진행되는 비호감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독일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들에서 조사를 실시해도 중국은 가장 혐오하는 국가 1위에 뽑힐 뿐더러 중국인들은 독일 내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독일 내의 국적별 절도,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 배변 등의 경범죄 비율은 중국인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인들은 독일의 역사적인 유적지에 낙서를 해놓는다거나 새치기를 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거나 하며 독일을 완전히 망치고 있고 이 때문에 독일 내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오죽했으면 몇몇 호텔에서는 매번 깽판을 치고 가는 중국인에 질려버려서 중국인 투숙객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중국인들 때문에 유럽의 일부 택시에서는 아예 동양인 승객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준 낮은 중국인들 때문에 애꿎은 다른 동양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당신은 한국인들은 존재감도 없고 후진국민이라 매번 차별과 멸시만을 당한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해왔고 수많은 한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인 관광객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더군요. 이들은 늘 여행지를 방문하기 전에 현지 문화에 대해 사전조사하는 존중심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기본적인 독일어까지 공부해오며 독일을 존중하는 사려 깊은 배려심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늘 정숙하고 공정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중국인들은 팁을 지불해야 하는 식당에서 팁은커녕 음식값을 깎아달라고 흥정하는 수준 낮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국은 경제대국답게 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팁을 지불하며 경제력에 걸맞은 구매력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은 이처럼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독일인들이 한국인들을 멸시할 수가 있을까요? 독일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 매우 무뚝뚝하기로 유명하지만 그런 무뚝뚝한 사람들이 오직 한국인들만큼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해주고 있고 박물관에서는 오직 한국인들만을 위한 할인 티켓을 발급해주며 공연장에서는 한국인들에게만 상석으로 안내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인 교수의 주장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한국인들이 받는 이러한 호의는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마음가짐이고 이건 수준이 낮고 이기적인 중국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호의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중국인들은 지금처럼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험담만 늘어놓으며 자기 위안을 할 뿐이겠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망쳐버린 동양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아시아의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독일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저는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중국 언론에서 봤던 전 세계인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존경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고 이건 그간의 제 기대감과 꿈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나 독일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서류라도 보여주며 반박을 할 거라 생각했던 중국 교수는 졸업장은커녕 독일 교수가 연설 후에 독일어로 말을 걸어봐도 그러한 독일어의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는 의심스러운 모습만을 보였고 결국 학생들 모두는 실망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이번 강의는 릴레이 강의였고 이 말은 다른 외국인 교수들도 강의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국 출신의 한저명한 교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중국 교수의 논리를 완전히 깨부수기 시작했죠. 한국어가 듣기에 경박하게 들린다니 정말로 그렇게 들린다면 그건 당신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 분명 한국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듣기 편한 언어로 뽑혔을 만큼 누가 듣더라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언어거든요. 일단 한국어는 균형 잡힌 모음 체계를 갖추고 있어 부드럽고 조화롭게 들리는데요. 또한 한국어의 모음 소리는 다른 많은 언어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둥글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편하게 들리죠. 즉, 한국어가 듣기에 편한 건 그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매우 과학적으로 설계된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는 대부분의 음절이 상대적으로 짧고 길이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이고 리드미컬한 운율에 기여하는데요. 이 자연스러운 리듬은 듣는 사람을 달래고 일관성과 흐름에 기여하기에 한국어를 처음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도 안정감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따로 있죠. 그건 바로 한국어의 발음 규칙은 일반적으로 일관되고 명확하기 때문에 학습자와 청취자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의 발음 방식에는 예외가 적고 발음이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자음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혀가 짧거나 발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더라도 한국어만큼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죠. 즉,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대우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과학적인 한국어의 속성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처음 들어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경계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는 그런 외국인들에게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한국어를 듣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와는 정반대되는 언어가 바로 중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의 소리를 다른 언어에 비해 거칠거나 불쾌하다고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몇 중국인들은 이러한 부분을 중국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인들이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고 편견을 가지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중국어가 듣기에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그저 중국어가 열등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중국어에는 빠른 톤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러한 톤 변화는 필연적으로 청각의 피로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어에는 빠른 속도로 말할 때 날카롭고 거친 것으로 인식되는 자음이 상당수 있고 심지어 중국인들의 빠르고 높은 중국어 대화는 듣는 이로 하여금 더욱 불쾌감과 어지러움을 유발하기도 하죠. 따라서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항상 멸시를 받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 달팽이관을 찢어버릴 듯한 중국어의 시끄러운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극한의 짜증과 분노를 유발하거든요. 중국인들은 서로 욕하며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던데 이러한 그들의 습관성 분노의 원인도 이러한 중국어의 열등한 속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죠. 언어에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요소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긍정적인 요소만을 전부 집어넣은 것이 한국어,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가 중국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 탓에 현재의 두 언어의 운명은 완전히 갈리게 되었죠. 사실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한국어의 듣기 편한 속성 덕분이기도 한데요. 영어 말고 다른 언어로 된 콘텐츠가 이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끈 경우는 전무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어의 우수함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은 계속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매력을 느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폭증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듀오링고와 같은 한국어 학습 플랫폼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어 학습 희망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어는 가장 인기 있는 언어 5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전례 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어는 세계 공용어도 아니고 그저 전 세계에서 단 5천만 명만이 구사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면에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날수록 중국어 학습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중국어는 언어 그 자체로도 매력이 없는데 중국의 콘텐츠는 뭐 하나 우수한 것이 없다 보니 이런 중국어의 열등한 속성에 외국인 학습자들은 점점 중국어를 외면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14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어지만 현재 외국어 학습자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어에도 밀리는 상황에 처해버렸죠. 중국어는 듣기 싫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콘텐츠 제작 능력은 한국과 달리 처참하기 때문에 아마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중국 교수는 근거가 전혀 없는 말로 진실을 호도하다니 당신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강의는 어영부영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적인 강의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저는 평생 동안 믿어왔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들면서도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홧김에 돌발적인 선택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렇게나 차일피일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지금 당장 해치워버리는 거였죠. 중국이 해외에서 무시나 당하는 후진국일 리는 절대로 없었고 그렇게 저는 외국인 교수들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직접 파악해 보겠다는 일념하에 카메라를 들고 독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전부 보고 있는 앞에서 제가 직접 중국인들이 서유럽 선진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취재해오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고 무너져 내린 중국의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책임감에 불탔는데요. 그렇게 저는 중국 인민들을 대표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독일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떠나기 전에는 정말 독일인 교수의 말이 맞나 싶어 몹시 떨리기도 했지만 막상 독일에 도착하니 저는 알 수 없는 자신감에 한껏 취해버렸는데요.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그나마 인종차별이 없기로 유명한 국가였고 또 독일은 중국인 교민들이 많기로 유명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 중국인들은 독일에서 대우받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 즉시 가방에 중국 5성홍기 키링을 달고
티셔츠도 중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렇게 환복을 하게 된 저는 멀리서 봐도 중국인임을 확연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그러나 저는 이렇듯 중국인임을 티내기 시작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인들은 분명 나름 친절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제 중국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발견함과 동시에 급격하게 표정이 굳어지며 제게 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몇몇은 제게 침을 뱉는다거나 상점 주인이 제게만 물건 판매를 거부한다거나 하는 명백한 차별을 일삼았는데요. 이건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독일에서 중국인은 인간 이하의 취급만을 받을 뿐이었고 모두가 중국인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중국인을 싫어하는 것은 독일인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어를 구사하는 한 무리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중년의 남성은 중국 국기를 도배하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너희 중국인들이 만든 질병 때문에 나는 친구를 잃었어. 그럼에도 유럽에 기웃대며 중국인임을 당당하게 내보이고 다니다니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다행히 그가 주먹을 내지르기 전에 같은 무리에 있는 관광객들이 말려줘서 무사할 수 있었지만 남성의 행동을 저지하는 관광객들도 다들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 저는 큰 상처를 받음과 동시에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중국이 만든 바이러스라니 그가 말하는 바이러스는 이미 미국의 연구시설에서 발생되었다고 밝혀졌고 모든 중국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아니면 또 가난한 한국인들이 지저분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질병이 창궐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니 저는 독일을 인종차별의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도저히 무서워서 이곳에서 여행을 이어나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중국인들은 편의점에서 생수조차 구매하지 못했고 음식점에서도 음식 판매를 거부당하며 그야말로 독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에 저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버렸죠. 그때 만나게 된 게 바로 한국인 은지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동양인이라 당연히 중국인인 줄 알고 아는 척을 했는데 그녀는 공교롭게도 한국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지 그녀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보다도 영어를 잘했고 그렇게 저희는 영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와 독일 여행을 동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쓸모가 전혀 없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중국인도 차별받는 게 현실인데 소국인 한국 따위가 뭘 어찌할 수 있을 리는 절대로 없었죠. 심지어 자세히 살펴보니 은지는 코리아가 적혀있는 티셔츠와 저와 똑같이 가방에 태극기 키링까지 매달고 있었기에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도대체 소국 주제에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한국 관련 굿즈들을 독일에서 착용하고 있는 건지 은지는 독일에서 저보다도 훨씬 더 모진 대우와 차별을 받을 게 분명했고 제게 있어 그런 한국인은 전혀 쓸모가 없던 거였죠.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건 바로 후진국 한국 출신 은지는 저보다도 훨씬 차별을 당할 게 분명했기에 저는 그녀를 방패 삼아 독일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한국인이 멸시를 당하는 영상은 분명 다른 중국 학생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은지와 다니는 것은 제게 있어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저는 은지에게 동행을 제안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은지와 동행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경험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극진한 대우만을 받으며 중국인과는 차원이 다른 귀빈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일단 독일인들은 한국 티셔츠를 입고 있던 은지에게 계속해서 먼저 다가왔고 함께 사진을 찍자는 둥,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둥, 정말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독일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인에게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심지어 어린 소녀들의 경우 은지에게 K-팝 스타들을 읊으면서 약간의 대화까지 시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중국인인 저는 여전히 찬밥 신세에 혐오 섞인 눈빛만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원래는 가게 출입조차 거부당했던 중국인이었지만 한국인 은지와 함께라면 저는 어디든 입장이 가능했고 물건도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건 다행이면서도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국 중국인이 소국 한국인에게 기생하며 겨우 여행을 이어나가는 꼴이라니. 이건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상황이었죠. 한국인들은 어딜 가든 대우받을 만한 행동을 하긴 했어요. 일단 은지는 기본적인 독일어를 외워온 상태였고 불완전하더라도 현지 언어를 구사하려는 한국인의 의지는 독일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독일 현지인들도 은지의 독일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대한 답례로 여러 도움과 친절한 미소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중국 국기에 침을 뱉고 저를 때릴 듯이 위협했던 독일인이었지만 한국인에게만큼은 그와는 정반대의 호의만을 베풀어 주더라고요. 또한 도대체 후진국 한국의 가난한 면모는 어디 간 건지 한국인 은지의 소비력도 상당했는데요. 물론 은지는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꼭 필요하거나 기념품 같은 의미 있는 물건은 그게 얼마가 됐든 아무런 부담 없이 구매하곤 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도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상류층임에도 독일의 엄청난 물가를 감당하기엔 상당히 버거웠고 그래서 기념품은커녕 음식이나 음료도 항상 가장 저렴한 것으로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말로 중국보다 훨씬 부유한 국가인지 은지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상상치도 못하는 금액의 물건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구매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관광지에서는 지역 경제의 주요 부분이 외국인 관광객들인데 한국인들의 구매력이 이렇게나 높다면 한국인이 어딜 가나 대우를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생각지도 못했던 선진적인 면모에 감탄을 함과 동시에 중국의 현실에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 관련 굿즈로 도배를 한 제게 웬 동양인이 중국어를 구사하며 다가왔고 이내 자신은 이곳에서 꽃을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같은 동포니까 꽃 좀 사주면 안 되겠냐고 거의 구걸을 하다시피 부탁해왔는데요. 솔직히 제게 꽃은 필요 없었고 구매할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카메라는 촬영 상태였기에 저는 카메라 앞에서 착한 척을 하기 위해 그녀에게 꽃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았지만 독일은 물가 자체가 비싸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러한 꽃을 들고 다니던 와중 웬 독일 경찰들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꽃을 함부로 꺾었으니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며 저를 연행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매우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꽃을 정당하게 구매했으며 꽃을 꺾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해 봤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제 영어를 분명히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제 말을 무시한 채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할 뿐이었어요. 그때 한국인 은지가 나섰죠. 그녀는 자신은 한국인이고 제가 어떤 중국인에게 꽃을 구매하는 것을 똑똑히 봤다며 자신을 믿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렇게나 단호했던 독일 경찰은 뜻밖의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아, 당신은 한국인이었군요? 안 그래도 이곳 공원의 꽃밭은 개화기에 상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꽃을 모조리 따서 기념품으로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개인 사유지에까지 침범하여 꽃을 훔쳐가곤 하죠. 하지만 한국인인 당신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군요. 한국인들은 그런 얌체 같은 중국인들만 보면 주의를 준다거나 혹은 경찰에 대신 신고해준다거나 하며 독일 시민들과 독일 경찰들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거든요. 원래는 이 중국인을 곧장 유치장 안에 쳐넣어야 하지만 저희는 한국인인 당신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그는 아까와는 달리 한국인 앞에서는 놀랍도록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하며 친절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명백히 다른 대우 차이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독일인들이 왜 이런 차별 대우를 일삼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중국인 아주머니는 제게 불법으로 꺾은 꽃을 판매한 거였고 중국인들은 같은 동포의 뒤통수를 치는 것도 모자라 남이 나라에서까지 민폐짓을 일삼고 있기에 현지인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인들을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던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은지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도 숱한 차별과 모진 대우를 받았고 반대로 한국인 은지는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독일 어딜 가든 대우를 받으며 여행이 종료되었는데요. 그나마 중국인들이 덜 차별당한다는 독일이 이 정도라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의 중국인들에 대한 대우는 안 봐도 뻔했고 저는 그렇게 중국 언론에 의해 완전히 속았음을 깨닫게 되며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개발도상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 여행 경비가 없어서
곧장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한국은 대체 얼마나 부자 나라인지 은지는 그저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모은 것이 전부였음에도 자신은 유럽 전역을 여행 중이라며 오스트리아로 떠나버렸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제 카메라에 그대로 담겨 있었기에 저는 이걸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왕 고생해서 찍어온 영상들을 그냥 묵혀두는 건 아깝기도 했고 또 저는 카메라 앞에서 착한 척을 하며 여러 가식적인 행동도 영상으로 남겨두었기에 제 영상을 SNS에 게시함과 동시에 교수님께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어요. SNS에서는 제가 못생겨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은 거라며 욕설만 엄청나게 달렸고 이들은 중국인은 우수한데 제가 열등해서 그런 취급을 받은 거라며 현실을 부정할 뿐이었죠. 그리고 제 영상은 하루도 안 되어 알 수 없는 이유로 게시가 중단되었고 심지어 제 SNS 계정은 명확한 사유도 없이 강제로 탈퇴 처리 당해버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나 중국인이 해외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던 교수님께서는 이건 조작된 영상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더니 이따위 영상을 한 번만 더 가져온다면 저를 제적 처리함과 동시에 학칙에 의거하여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왔거든요. 결국 저는 중국의 SNS나 언론 그리고 교육에서 왜 중국을 찬양하는 자료만 나돌아다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호텔 경영학과 진로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저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숱한 차별과 멸시를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니 도저히 학업 의욕이 생기지도 않고 그저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